취업 성공을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코리아TV 공공일자리를 잡아라! 잡아라!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위급할 때 119를 찾게 되죠. 그런데 취업이 급할 땐 어떨까요? 네, 공공일자리를 잡아라를 찾게 되는데요. 공공일자리를 잡아라 MC 이해솔입니다. 많이 쌀쌀해졌죠? 네. 이 쌀쌀해진 날씨만큼이나 쌀쌀한 우리 청년 취준생들의 마음을 확실히 녹여줄 청년 용광로 신용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용광로와 함께 이곳을 찾았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많이 익숙치 않을 텐데 국민들에게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소방산업 발전을 꾀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입니다. 네, 이곳에서 저희가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뚫어줄 물줄기 같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경영관리부장 임채필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업협력부 조호담 사원입니다. 함께하는 또 다른 세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도 모두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품검사부 김한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센터 안누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화학분석부 류충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또 많은 분들과 또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신입사원분들이 네 분이나 계시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들을 다 공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대한 소개도 좀 들어봐야겠죠? 네. 어떤 곳이죠, 부장님? 부장님께서 한번. 네. 저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977년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소방용품 검사 기관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96년도에는 위험물 탱크에 대한 안전 성능 검사. 그러니까 울산이나 여수에 보면 이제 종이 공장에 많은 탱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검사를 위해서 현지에 사무소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2011년도부터는 소방 공무원들께서 사용하시는 소방차라든가 소방 장비 그거에 대한 검사 검수 업무를 저희가 충북 혁신도시 내에 소방 검수센터를 설립을 해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2008년도부터는 저희가 소방검정공사에서 소방산업기술원으로 이름을 이제 새롭게 출범을 해가지고요. 기존의 소방 제품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소방산업체 육성 지원을 하는 지능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의미 있는 40주년을 맞게 됩니다. 와, 네. 40주년까지. 절로 박수가 나옵니다. 근데 해솔 씨, 우리 네. 이 소방산업기술원이 아까 공사일 때는 좀 더 익숙했을 것 같은데 기술원으로 바뀌면서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 좀 생소한 면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신입 사원 여러분께 각각 하는 일을 간단간단히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각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한울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실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본인이 말하기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알려주시죠. 소방용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네. 제품을 확인하고 시험한 후에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는 제품 검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제품 검사 일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 안누리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소방 차량을 담당하는 소방장비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에서 구입하는 새로 제작하는 소방 차량에 대한 검사 업무, 또 노후 소방 차량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정밀 점검 업무, 또 고장 부분에 대한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담당하시네요. 류충현 사원님은요? 네, 저는 이화학분석부에서 공기질 분석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국에 있는 소방서 소방관님들이 메고 다니시는 공기 호흡기의 공기 질을 분석을 해서 7가지 항목이 법령 수치 내에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된 일들을 하시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입사원 조호단님께서는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저는 소방산업기술원 산업협력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정부 3.0 일환으로 찾아주는 특허 지원 서비스 또는 소방산업대산 그리고 소방 디자인 공모전 해외 전시회 지원 등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취준생들이 정말 눈을 지금 똑바로 뜨고 많은 팁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 임하는 태도 한번 우리 조담 사모님부터 한번 각오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팁을 공유하고 재밌게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조호담사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신입사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부장님께서 흐뭇한 미소를 보내시면서 잘하고 있구나라는 미소 같은데요. 부장님은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그 공공기관에 취업을 준비하는 그 여러분들께 제가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라든가 그다음에 꼭 실수하면 안 되는 사항들 그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또 기다리실 게 있습니다. 저곳은 어떤 인재들을 뽑는 거야? 어떤 기업 가치관이 있는 거야? 이런 비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기업 가치나 비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 그 기술원의 그 키워드를 세 가지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소방산업진흥, 지능? 네. 두 번째는 국민안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최고입니다. 저희가 그 세 가지 키워드를 그 기반으로 해서 네. 그 비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소방기술 전문기관으로 와. 도약하는 것을 네. 저희 비전으로 잡고 내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창립 40주년을 기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야, 네.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핵심 지금 기업의 이제 비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나름 이 소방 안전에 관한 일을 하다 보니까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위험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하시는 거다 보니까 다른 일반 기업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기업 문화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뭐 저희가 뭐 직접 불을 끄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대신에 이제 아까 저희 직원들도 지금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 소방용품에 대한 승인과 검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고도의 그 청렴성과 그 투명한 일처리를 요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가장 그 중요한 저희 그 회사의 분위기는 청렴한 업무, 그다음에 투명한 일처리 그런 것들 중요시하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최근 들어 저희가 그 한 최근 3년간 연간 한 20명 이상 신입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네. 조직이 많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분위기가 그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요일 같은 경우 가정의 날, 뭐 금요일은 문화의 날 해서 매주요? 매주? 네네. 그날은 정시 퇴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송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네.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저 입사할 때만 해도 눈치가 보여서 못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직원들은 뭐 당연히 쓰는 걸로 네, 네. 어느 정도 정례화가 됐고 네. 남자 직원들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오, 그렇군요. 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기존에 1년이었는데 네. 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3년으로 최근에 관련 기준도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과 가정을 같이 양립하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노조가 또 있습니다. 네. 네, 노조하고도 가장 항상 그 협력하고 상생해서 네. 저희가 좀 자랑을 좀 드리면은 노사 우수 와. 기업으로 한 예. 두 번 정도 표창 받은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무분교 노사장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좋은 전통을 앞으로도 살려가지고 좋은 그 기업 문화로 발전시키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분위기를 이어서 저희 코너 속의 코너가 코너 속의 있잖아요. 코너. 이름하여 오문 오다. 후! 저희가 5글자로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들께서 5글자로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먼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네. 신입 만족해? 아주 만족해. 항상 나오는 대답 아주 만족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호담사원 예. 부장 만족해? 정말 만족해. 지금 기분은? 당황스러워. 이하늘 사원. 너무 떨려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말 떨린다는 분위기인데요. 네. 저도 떨려요. 작년에 NCS가 일부 도입이 되고 올해 전면 도입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기획재정부에서 NCS 그 도입 기관 100개 기관을 정했고요. 네. 그 중에 저희 기술원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입사 지원서하고 그 면접 방식을 NCS로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필기 전형까지 100% 이제 NCS로 완전 도입을 했습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바뀌는 전형에 대해서 잘 알고 준비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럼 여기 계신 신입사원 여러분들께서는 NCS를 직접 시험으로 보고 들어오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직무 능력이 포함됐다라는 사실을 좀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이전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느꼈던 거랑 달리 직무 관련된 경험이나 본인이 했던 학과에서 들었던 수업이나 경험이 어떻게 직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묻는 것들이 많아서 NCS가 도입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해에도 느낄 수 있었다는 걸 알았을 정도면 두 번째 해에는 정말 제대로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NCS도 취준생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부장님, NCS 관련해서 좀 알려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기존의 그 직무 지식 전공 시험은 한 뭐 6, 7줄 정도가 한 문제라고 치면은 네. 직무 수행 능력을 보는 NCS 그 문제는 한 문제가 A4 한 페이지라 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배점도 2배. 어허. 한 문제당 2배씩. 아주 상세하게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네. 세세하게 이제 묻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문제도 상당히 좀 복잡도 하고 좀 실질 케이스 문제 등등. 예, 좀 쉽진 않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좀 우리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부장님? 제 생각은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나가기 전에 저희 내부에 뽑으려고 하는 인력 해당 부서에 직무 분석을 합니다. 그 직무 분석한 자료를 저희가 그 입사 지원서와 함께 같이 공개를 해드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직무 분석한 내용에 이 부서에서 예를 들어 그 제품검사부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 또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 뭐 인성부터 해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이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또 문제도 그걸 위주로 출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위주로 좀 점검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네. 많은 취준생들이 뭐 학원 여러 가지 그 취업 준비, 사교육비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말씀 들으면서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게 그럼요. 중요하겠구나. 기초적으로 회사에서 제시하는 직무 능력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꿰뚫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붙이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바로 교과서네요. 예, 직무 네. 기술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그 취업 시작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제 첫 번째부터 서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류에서 중요한 건 어떤 게 될까요, 부장님? 일단 저희가 그 NCS 도입되면서부터 뭐 사진을 비롯한 학력이라든가 뭐 성별, 뭐 전공 이런 것들이 일체 받질 않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네. 자기가 그 응시하려고 하는 그 업무 분야에 대해서 그 경험이라든가 공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그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그 접수된 서류를 좀 일부 봤더니 네. 대부분은 성의껏 하셨는데요. 너무 좀 아예 공란으로 제출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너무 없이. 네, 네. 질문이 틀린데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군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가 어렵죠. 네, 저희가 작년과 올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절차상의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서류하고 이런 기본 절차 차이는 크게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필기 전형만 이제 일반 시험에서 LCS로 바뀌었다는 그게 그 차이입니다. 예. 근데 서류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네. 뭐 공란으로 한다든지 뺏겼다든지 뭐 네네. 인터넷에서 뭐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가산점 부분도 궁금한데요. 서류 전형에서는 가산점 부분이 포함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가산이 되는 건가요? 가산점은 서류 전형 자체에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필기 전형을 하면은 그 점수에 이제 플러스로 점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가산이 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주로 있어요? 뭐 일단 뭐 국가 정책상으로 뭐 취업 보호 대상자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뭐 5 내지 10점 정도 가산점이 주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인재, 그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에 대한 그 채용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3점. 어느 지역인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 벗어난 모든 지역에 하여튼 대해서요. 수도권 아닌. 예, 수도권이 아닌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3점에 대해서 이제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입사 지원서 내실 적에도 저희가 학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부득이하게 졸업 증명서를 내주셔야죠. 그렇죠. 예, 지방 예. 지역 인재 출신이라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그 청년 인턴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서 그런 분들한테 한 2점 정도 네. 크네요. 예, 네. 배점을 드리고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시험도 봤었는데 네. 지금 이제 토익이라든가 뭐 다들 성적 스코어가 대부분 많다 보니까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 거는 저희가 800점 이상이면은 2점. 오, 네. 그다음에 750에서 800점 사이인 경우는 1점. 그렇게 해서 가산점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가산점 종류가 꽤 많네요. 자, 서류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아니 근데 첫 번째 관문이다 보니까 서류 전형이나 자기소개서 이런 그 기본적 서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그럼요. 같은데 우리 한두 네. 분만 과연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죠. 서류나 자기소개서. 우리 조호담 사원님 이 1차 관문이 어쨌든 통과돼야 2, 3차를 갈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 서류 자기소개서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일단 서류에서는 저는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 동기를 쓰는데 중점을 뒀고 제가 지원하는 직무랑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떻게 시너지를 발휘해서 이 공공기관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을 어떻게 회사에 와서 뭐 접목시킬지 제가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뭐 배운 점이라던가 회사 직무와 연관성을 찾아서 적었는데 물론 서류를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면접에서 그게 과장되거나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나면 맞아요. 결국에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제가 말하고 싶은 소재에 대해서 작성해서 그 소재가 어떤 거죠? 지원 동기 같은 것도 제가 취업 준비하면서 왜 이 회사에 그러니까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고민이나 그런 걸 반영해서 쓰고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얻은 느낀 점이라던가 그런 걸 반영해서 썼습니다. 네, 의견 중에 조호담 사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지 이종석 닮으셨다고 의견이 있네요. 이분들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셨는지 물어봤다면 부장님께는 자기소개서에 좀 중요한 팁 같은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그 채용 진행한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각 항목에 따라서 500자 이내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잘 쓰신 분들은 일단은 칸을 500자 딱딱 채워서 이렇게 보기 좋게 하시는 분이 있고 한 2, 300자만 이렇게 해서 공란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무성해 조금 보이듯이 조금 기분이 좀 그럴 수 있고요. 보시는 네. 분들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의 일관성하고 일관성. 솔직성. 진실성. 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잘 쓰려다가 하다 보니까 소설을 쓰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장해서. 네, 과장해서.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상당 어떻게 보면 이제 면접에 올라가시더라도 분명히 그걸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시거든요. 너무 지원자가 많아서 자세히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자기소개서에 너무 과장되지 않고 진솔하게 또 면접에 임했을 때도 진솔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관성을 아까 또 말씀을 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아무리 과장해도 뒤에 또 가면 다 들통 난다는 거. 네. 조영훈님께서요. 고졸 채용은 언제 하시나요? 하게 된다면 자격 조건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지금 이제 학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졸 나오신 분들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따로 뽑는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고졸 나오셨더라도 저희 뭐 필기 시험하고 면접에서 통과되시면 동등한 조건으로 동등하게 같이 입사 본다. 가능하시고요. 그 말씀인 거죠. 올해는 그 인력이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졸 제한 경쟁이라고 따로 고졸 예. 분들만 저희가 이제 뭐 6급이 이제 일반직이고요. 이제 고졸 제한 경쟁으로 이제 8급으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고졸 지원자들만 가능하시고요. 네. 혹시 그 스터디 팀이 아니라 혼자 하신 분은 없으셔요? 혼자 그럼 좀 다른 어떻게 방법일 것 공부를 같은데. 하셨나요? 교과서 위주로 했어요. 지금 저희 의견 중에 평소에는 자료 찾기 참 힘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하는데 핵꿀팁을 얻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료 찾기가 힘드셨나요? 준비하실 때 어떠셨나요? 뭐 조호담 네. 사원 먼저. 사실 자료 찾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큰 공공기관 같은 경우보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군요. 네. 일단 정보 검색하는 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잘 찾아내셨나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에 그 소개가 잘 돼 있고 뭐 신문에도 간간히 소개가 돼 있어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신문 기사도 빼놓지 않고 관련된 기사는 모두 보셨군요. 네.
아마도 이게 애사심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원하는 곳을 두드리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의견에요. 사내 복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가장 핫한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복지 부분 아까 슬쩍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몇 가지 언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직원을 비롯해서 남자 직원도 육아휴직을 좀 쓸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좀 확대를 최근에 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사내근로복지 기금이라고 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그 보험을 다 들어줍니다. 입사를 하면. 아, 네. 그래갖고 뭐 다치거나 입원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 병원비를 네. 개인이 보험 들지 않아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콘도 이런 것도 좀 구입을 해서 네. 휴가나 이제 뭐 이럴 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고 또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음성에도 뭐 하나 저 기관이 있다라고 하셨고 예, 또 수방장비 센터가 저희 음성에 지금 자리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또 홈피 보니까 울산인가 또 뭐 울산하고 여수에도 저희가 예, 이제 예.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지역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 근무는 저희가 애초에 공고할 당시에 그 만약에 저희가 뭐 음성에서 근무해야 될 인원이다 하면은 그런 것들 좀 명시를 해서 공고를 내보냅니다. 아, 그럼 그쪽에서 소요되는 인원은 네. 그쪽의 걸 아예 처음부터 네, 음성이든 울산이든 이제 그런 거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근무하다 보면 자연히 뭐 순환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또 이제 그 개인 의사를 또 파악을 해서 네. 이렇게 저기 순환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많은 부서에 다양한 인재들이 뽑힌 소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따로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재상이 따로 있을까요, 부장님? 네, 뭐 사람마다 좀 틀리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뭐 저희가 주변에서 얘기 듣고 제가 느낀 걸로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저희가 공공기관이고 또 검정기관이다 보니까 그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일단 높은 직원이 네, 그렇죠. 성장 가능성이 네.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뭐 좋은 스펙이나 이런 것보다는 업무에 대한 열정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 저 상당히 좀 그 참 중요하다 보는데요. 네, 네. 그걸 가지고 기술원과 같이 그 발전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 있는 직원들을 가장 저는 같이 근무하고 싶은 후배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요 화장실에 써 있는 그 문구를 봤는데요. 네. 맨 오른쪽에 무조건 웃어라. 웃음은 모든 걸 긍정으로 만든다. 딱 써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군요. 세 분 중에서 이런 것 좀 취준생들이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본인이 지원한 부서가 정확하게 어떠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지 그걸 파악하고 들어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악하기가 아까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 김하늘 사원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그냥 뭐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는 홈페이지나 신문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뭐 알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홈페이지 취직하신 분들이 남기는 후기 같은 것도 후기도 있거든요. 있었나요? 네. 네네, 그것도 보고 어느 일을 하는지 파악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사무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품검사부는 출장도 많고 네. 이동하는 경우도 다른 타 지역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 업무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파악하지 않고 들어온다면 좀 당황스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후기를 많이 남겨주셔야 될 것 같네요. 선배들의 합격 후기가 홈페이지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준비할 때는 그러니까 일단은 통과가 이제 가장 먼저니까 저도 조담 사원과 똑같은 의견인데,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제 직무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고, 들어와서는 사실 약간 꼼꼼한 이런 것들이 업무에서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이제 배우고 있는 차인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꼼꼼하게 하는 능력이랑 이제 사무적인 능력, 엑셀이라든가 한글이라든가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거나 이런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엑셀 좀 잘 다루고 활동 활용 이러면 능력. 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능력일 수 있는데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하나 빠뜨릴 게 없네요. 자, 다섯 분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남한테도 말 안 했다고 그랬는데 방송해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 떨리는 것 같고 네.
많이,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했었으면 충분히 설명해드렸을 텐데 그냥 좀 도움이 될 수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저기 갈 수 있을까라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안누리 사원님, 제가 이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란 글이 있어요. 다음 주에 결혼하신다고. 안 하시나요? 아니, 본인 결혼 아니신가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경험이 되셨을 것 같은데 방송하시면서 또 취준생들한테 도움이 되실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네, 저도 제 답변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경험이 적은 저도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점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류치영 사원님.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은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히 조언을 드리게 되어서 정말 좀 색다른 뭔가 경험인 것 같고 좀 많이 떨려가지고 되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전달을 잘 못했던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좀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좀 이제 정말 진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분 소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취준생이었었는데 이런 자리에 와서 방송도 하고 정말 색다른 경험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취준생 여러분들도 꼭 공공 일자리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부장님 어떠셨나요? 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 기술원을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조금 아쉬웠던 거는 방송 일주일만 먼저 했으면은 저희 원서 접수 전에 이렇게 방송에 나갔으면 좋았을 네. 거를 조금 아쉽긴 한데요. 네.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내년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내년도에 네. 또 뭐 더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KTV 공공일자리를 잡아라는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 방송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후 2시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리아TV 공공일자리를 잡아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